백업부동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3기 신도시, 자, 이거 이제 다음 내년부터 빠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들어갈 거고, 또 이제 입지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거주 요건이라는 게 1년에서 2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으로 일단 우리 가족이 안녕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하신다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역선 정도 중요하신데, 이 당해 지역 1순위가 되기 위한 이 거주 요건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자, 일부 개정안, 자, 이렇게 이제 나왔고, 2020년 4월 16일, 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해당 지역의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 기간은 종전 1년에서 자, 2년으로 강화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자, 만약에 창릉 신도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양시에 최소한 2년은 거주를 하셔야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 당해 지역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투기가을지구 청약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투기가을지구하고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 자, 당첨 시에는 10년간, 몇 년이야?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된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장기간, 자,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거주 요건이 바뀌게 되는데, 장기간 거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아, 그랬을 때 이제 그 현재까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지구 포함해서요, 예,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 특별시, 광역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했지만, 향후에는 투기갈 지구,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요.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 지역으로 살펴보게 되면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등, 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적용 대상 지역이고요. 자, 대규모 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과천 지식정보, 그러니까 지식정보와 산업단지하고요. 이제 청남 일회, 하남미사, 감일지구 등, 자, 이런 지역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 시기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17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금일 2020년 4월 20일인데요. 자, 4월 17일 이후부터, 자, 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시작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알고서 또 이제 내가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이 지금 뭐 앞으로 1년인지 2년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2년이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아파트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해당 지역으로 옮겼을 때 2년이라는 기간이 충족이 돼서 내가 아파트 청약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지역이 어디죠? 바로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조금 살펴보고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투기 수요 이 부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거주 조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과천 아파트 값이 굉장히 작년 하반기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그래프에 보다시피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요. 그 공정한 청약 질서를 이제 확립하기 위한 그 조치로서 이 청약,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 요건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 신도시 등 일명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제 과천으로 옮기는 청약 수요가 이제 적지 않았는데, 일단 이달 중순부터 지금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과천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이, 자, 1년에서 2년으로, 자, 늘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천의 아파트 전셋값이 일단 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꺾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과천지식정보 타운 같은 경우에 민간 분양은 대부분 올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투자 수요 유입이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도 자, 사라졌다. 자, 그래서 이제 과천의 아파트 전셋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일단 입주 물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 한 과천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하고요. 가련동의 과천 센트레빌 이 아파트가 이번 달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하고요. 2021년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과천의 그 아파트 전세값이 이제 좀 하락 요인으로 그러니까 가는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재당첨 제한 10년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평형에 따라서 당첨 이후에 1년에서 자 5년 다른 주택의 분양주택의 그러니까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이제 제한됐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그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는 몇 년이요? 10년. 자,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 재당첨 제한이 이제 적용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우리가 이 10년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7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제한이 강화된 이 분양가 상한제 10년이죠. 이 10년으로 이 재당첨 제한을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적용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당첨된 자부터 이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당첨된 자로부터. 자, 종전에 당첨된 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이 되는데요. 자, 무려 10년이나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공급 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 강화하고요. 청약 통장 등을 거래 알선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즉 그 불법 전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 전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없어져야 되고 근절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향후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그래서 알선한자 포함해서요. 자, 주택 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제 적용 시기는 2020년 4월 17일 이후 공급질서 되는 그러니까 이후부터 이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된 자로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알선한 자도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본 내용들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일단 실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해외 파견 근무한 HC의 당해 지역 거주 청약 1순위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해외 파견 근무. 그래서 주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재원. 자, 그래서 이 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 강화 요건을 둘러싸고 해외 근무로 인해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주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급 적용, 자, 금지 또는 특수한 사례에 대한 예외 적용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지만, 국토부에서 이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 근무자들 있잖아요.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 역시 같은 그냥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 역시 이미 신청한 청약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자, 기대 이익에 대한 그 규제인 만큼 소급 적용으로 보기가 힘들다라면서 강행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해외 파견 근무자 HC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2017년 1월까지 국내 근무를 했던 이 H씨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그러니까 거주 요건을 했기 때문에 당해 1순위가 가능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께서 이제 해외 파견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파견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청약 거주자 그러니까 거주 요건 1순위 그 1년을 못 채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19년 1월 달에 이 국내로 복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국내로 복귀하고 나서 1년 이상 거주를 안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거주 요건 당해 지역, 자, 1순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 일단 2020년 1월, 자, 이제 드디어 거주 요건 1년을 채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께서는 그 당해 지역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는 아파트 청약에 이제 그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 자 1순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바뀌었잖아요. 2020년 4월 17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제 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내가 아파트 청약을 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외국에서 복귀한 날로부터 지금 2020년 4월까지는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2년으로 강화된 조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의 거주 지역, 자, 1순위가 될 수는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냐, 공급을 못 받느냐, 굉장히 중대한, 자,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거주 요건들을 좀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투기가지구나, 또는 이제 그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시고, 자, 기간을 생각하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셔야만 당첨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 확률을 자,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위에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우선 공급 지역 거주 요건이 일단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이상이지만 자, 2년 이상으로 이제 개정이 됐다. 자, 그래서 위에서 사례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부적격 당첨자 그 재당첨 제한. 그래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리고 주택 투기과열 지구는 자,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파트 청약, 특히나 이제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3기 신도시 등과 마찬가지로 이 66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자, 이런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공급을 받고 싶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개정되는 요건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셔가지고요. 일단 그 거주 요건을 자, 여러분들께서 당해 지역 1순위가 될 수 있게끔 좀 여러분들께서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당첨 확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그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살펴봤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산업연구원 또 대기업에서 나오는 리포트 또 은행에서 나오는 뭐 부자보고서라든가 또 은행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리포트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도 또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요. 또 증권회사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과 그런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많이 못 봤는데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동영상 초기에는 그런 내용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는 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안목을 많이 높일 수 있고 시각도 좋아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과 이쯤에서 이제 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자,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